안녕하십니까, 청준입니다.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. 한미글로벌, DMS, 신세계푸드입니다. 자, 한미글로벌은 뭐 잘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로 폭등을 했었던 종목이죠. 뭐 이거 파동은 일단은 마무리된 파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자, 뭐 정석대로 나오고 되돌림파 나오고 지그재그 하락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이제 강한 점이 나올 거면 이제 재파동. 재파동은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. 재파동이 가능. 자, 제가 시젠 예를 들었죠. 강한 테마가 있을 때는 시젠처럼 빠르게 재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건 코로나라는 뭐 인류 최고의 뭐 이벤트였다고 볼 수가 있죠. 그죠? 요런데 슈팅 끝나는 것처럼 더블탑 나오고 바로 추가 슈팅이 나온 그런 점이에요. 근데 네옴시티는 물론 굉장히 좋죠.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. 근데 시젠은 결국은 재무제표를 성형을 했죠. 코로나로. 그냥 뭐 200억, 100억 하던 영업이 하던 회사가 7천억까지 올라갔어요. 코로나 때문에. 근데 한미글로벌은 이제 그게 변수죠. 한미글로벌도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. 재무도 좋고. 근데 네옴시티를 우리가 얼마나 따오느냐. 그 큰 금액 중에서.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미글로벌이 얼마나 그 안에서 또 가질 수 있느냐죠. 자, 한미글로벌은 그 뭐죠? 저 원팀 코리아 이때 한번 동행을 해서 그때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었어요. 자, 그 이후에는 이제 사그라들었죠. 그죠? 이제 네옴시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근데 중동 수주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때도 나왔었고, 사우디. 자, 그런 관심들이 있는데 파동학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이탈해 버리면 이제 파동은 끝났다고 봐야죠. 파동은 뭐 이게 일로 계속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26,000을 이탈해 버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파동하게 보통 원리가 돼요. 요 라인까지. 자, 이게 살아나려면 이걸 기준봉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? 요걸 넘겨서야죠. 그러면 일단 뭐 4만 원까지도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다시 재파동에 힘이 불려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이거 세력도 들어올릴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. 지금 네옴시티 슬슬 잊혀져가는 시장에서 판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. 뭔가가 있어야죠. 또 누가 찾아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뭐 또 원희룡 장관이 이걸 많이 했었죠. 이거 책임자였죠. 또 가서 뭐 수주 얘기하고 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몇백 조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재파동이 가능하다.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된다는 거. 왜냐하면 분명히 시젠과 같은 파동이 안 나온 이유는 코로나 파동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얼마나 한미글로벌이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이끌어질까는 미지수라는 거. 근데 시제는 그게 됐다는 거죠. 그죠?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이제 DMS인데, DMS는 참 좋은 회사죠. 이 바닥에서 잘 올라오죠. 예전에 보시면 DMS 상당히 좋은 파동이 나왔어요. 자, 이건 뭐 코로나 전이고 훨씬. 자, 이것도 그렇고. 자, 이게 두 가지가 있죠. 큰 게, 이 LCD 장비 있어요. 자, 이게 뭐 LCD, LED 뭐 다 끝났는데 뭐냐 했더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. 그리고 풍력 관련주로 돼 있죠. 자, DMS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자, 사업 분야가 이제 FPD 이게 세척 장비도 있습니다. 세정 장비 그리고 방리 이런 것들 이게 다 수출을 위주로 하죠. 그리고 당연히 국내 업체들에게도 공급이 되는 장비입니다. 세정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풍력의 이런 것들, 엔지니어링 그리고 부품들 이런 게 있어요. 자, 이번에 김천인가요?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. 아, 김천 맞죠? 김역의 풍력 발전소 짓는다고 2024년부터 가동이 되고 얼마 안 남았죠. 자, 이런 것들도 좀 사업의 두 가지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라고 하지만 이거 겨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추세 전환 막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DMS는. 자, DMS는 그럼 풍력하고 뭐 LCD 장비인데 뭐 돈 벌기나 하나라고 보시겠지만 굉장히 알차요.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탄탄하고 마진율도 좋습니다.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적고
뭐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조치고는 상당히 적고 유보율도 높고 상당히 회사 튼튼해요. 예. 자, 그래서 양갈래 이 두 가지 큰 사업을 하는 DMS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일단 추세를 되돌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파동으로 연결이 되겠죠. 자,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. 자, 그렇다면 얘는 일단은 한 파동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. 추세로 가도. 그러면 뭐 대략적인 뭐 저점만 이어봐도 자, 요렇게가 하나 될 수 있고요. 뭐 얘랑 연결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, 그죠? 자, 선이 많아진다는 건 그죠? 부채꼴 추세선은 막 썩 좋은 건 아니죠. 막 완벽하게 관리는 안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렇다면 얘도 가정해 볼 때 여기나 요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은 높죠.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터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. 자, 근데 이건 또 있죠. 자, 이게 작은 산이 될 수 있어요. 작은 산이 뭐예요?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. 자, 나중에 보면 아이 뭐 이거 이 정도 갖고 뭐 이거 그냥 눌림이었네라고 보지만 또 매수한 당사자 입장에선 다르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이런 데서 쫓아가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뭐 역원형이죠. 원형을 하나 딱 보여준다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. 그죠? 이게 다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이 추세를 이탈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. 그러니까 6,300원에서 한 6,000원 라인, 요 라인은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게 최선이다. 자, 반톱 그리고 7,100원을 못 돌잖아요. 더블탑이 되면 또 한번 비틀거릴 수가 있죠. 그러면 또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바뀌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못 갈 이유는 없어요. DMS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라 못 갈 이유는 없지만 또 시장이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수출권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. 항상 변수와의 싸움이라는 거. 하지만 그림상으로는 가는 게 일단 뭐 정확하겠죠. 자, 여기만 뚫어준다면 다음 저항 뭐 8,000원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신세계푸드도 지금 굉장히 안 움직이죠. 자, 신세계푸드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들이 저평가 뭐 이런 얘기 많아요. 이거 BPS 거의 8만 원이 나오는데 움직이질 않아요. 자, 이게 현대그린푸드. 자, 현대그린푸드도 이 정도 크기로 볼까요? 자, 바닥에서 별로 안 움직이죠. 신세계푸드. 얘는 더 안 움직이고. CJ 프레시웨인가요? 이것도 이제 그건데 급식들. 급식 종목들이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. 옛날에는 막 뭐 정치 뭐 테마 이럴 땐 좀 움직였지만 지금 뭐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. 그리고 신세계푸드는 마진율이 좀 적다라는 단점이 있죠. 이게 매출이 조가 넘습니다. 정확히 볼까요? 1조 한 4천억 정도 되네요. 근데 영업이익이 250억밖에 안 돼요. 자, 영업이익률이 너무 적죠. 1%대요. 아무리 급식이지만 이런 것들 좀 마진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뭐 노브랜드 잘 아는 노브랜드 버거 뭐 이런 것들 있죠. 노브랜드 섹터도 이제 뭐 시작점이긴 한데 이쪽도 이제 기대는 되죠. 자, 뭐 워낙 신세계푸드는 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외식 쪽도 있고 뭐 급식 또 빵, 제빵 뭐 이쪽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맹 쪽은 뭐 교촌 FN처럼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야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지금은 사실은 뉴스가 없죠. 근데 하나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. 자, 캔들이 조금씩 두터워지는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두터운 캔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앞전보다 거래량 베이스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. 요런 때보다. 그렇죠? 요런 데보다 거래량 베이스가 좀 늘기 시작하죠. 그렇다는 건 이제 손바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얘는 기관이 계속 팔고는 있어요. 자, 이 재밌는 게 있죠. 자, 연기금 보세요. 이게 무슨 짜고 1,500, 2,000 이렇게 뭐 수량을 딱딱 맞춰서 팔고 있죠.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 물량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연기금 물량이 어느 정도는. 물론 연기금이 이걸 제로로 만들 리는 없죠. 근데 어느 정도 큰 턴키 물량들이
좀 출회가 다 돼야 좀 될 것이다. 얘네가 연기금, 국민연금이죠. 연기금이 지분이 7%예요. 상당히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얘네 물량이 좀 조절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금 물량 스톱 되는 거 보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.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너무나 있다는 거죠. BPS 반토막으로 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올리긴 들어올릴 겁니다. 근데 아직은 좀 명분이 좀 없겠죠.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새로운 뭐 어떤 사업들이 좀 잘 되고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. 얘들도 안 움직이죠. 현대그린푸드도 재무제표 보면 나쁘지 않아요. 얘는 영업이익률 좋단 말이에요. 물론 급식 쪽에서는 이쪽이 더 크지만 근데 신세계푸드는 딱 급식으로 엮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. 자, 어쨌든 5만 원을 일단 밟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. 5만 원까지만 일단 올라오면 다음 저항 6만 5천 원. 6만 5천 원까지는 매물이 그다지 없어요. 6만 5천 원까지는. 그래서 아마 5만 원 깔고 앉고 추세 바꾸면 6만 5천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. 한미글로벌, DMS, 신세계푸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